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 상동을 지나는 전력구 공사와 관련해 부천시와 한전 등이 지난 4월 일시 중단했던 공사를 최근 들어 재개하자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당시 공사 현장을 찾아 크게 반발한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우리 마당 앞에다 이게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래 시청에 찾아갔어요. 가니까 한전하고 시청하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용납 못한다. 왜 주민하고 약속에는 이행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주민을 무시하고. 현재 부천 상동 일대 전력구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천시와 한전 등이 협의하에 공사 위치를 한 아파트 인근으로 변경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부천시, 한전, 주민들이 논의를 거쳤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답을 찾지 못했고 공사는 다시 시작됐는데요. 최근 열린 제284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도 부천 상동 특구 앞 전력구 공사에 대해 부천시 행적을 질타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천에서는 GTX-B 변전소와 데이터 센터 건립 등 특구와 매설 논란에 따른 주민 반감이 컸는데 또다시 수직구 공사로 인한 잡음마저 되풀이되면서 지역사회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전은 부지를 부천시로 제안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지금도 위치 변경의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직구 공사 재개 전 주민들과 다시 협상하시고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밟으십시오. 두 번째,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 도로, 전력 관련 인허가 통합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십시오. 수도권 대표 해양축제인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 개막식을 갖고 4일간의 축제에 들어갔는데요. 지난해보다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배경선 기자가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해병대 이사단의 공연이 2025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립니다. 14일 고촌읍 아라마리나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우리에서는 수상 자전거와 카약, 페달보트, 범퍼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평소 접하지 못한 수상기구를 타며 한가로운 주말 오후를 보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가족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땅 위에도 다양한 체험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은 마린랜드에서 워터슬라이드를 타며 재밌어합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덕레이스는 올해 김포올이라는 의미의 포리레이스로 이름을 바꿔 진행합니다. 1등, 2등, 3등 오리가 도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포리레이스, 수상레저체험, 마린랜드는 사전 예약이나 현장에서 표를 구입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은 올해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축제 기간도 이틀에서 나흘로 늘어 17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축제의 규모도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신나게 즐기시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남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개막식이 열린 첫날 가수 김태우, 소유, 카드가든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흥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배경성입니다. 지난 주말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어린이 재난 대응 체험 캠프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80가족이 참여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다양한 체험을 했는데요. 참여자들은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실습을 통해 응급상황 대처법을 익히고 생존 배낭 꾸리기와 가족 피난 대피도 그리기 등을 통해 재난 시 가정에서의 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또 완광기 체험과 화재 대피 및 소화기 사용 등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는데요. 윤백진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가족이 함께 위험을 인식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5일 낮 김포시 양촌읍의 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층 제조 설비에서 시작됐습니다. 공장 2층에서 일하던 5명이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대피했고 3층에서 일하던 3명도 화재 발생 즉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포소방서는 12시 41분에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 등 장비 18대와 인력 49명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초기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4분의 기적이란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바로 CPR로 불리는 심폐소생술을 말하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구조 구급 교육을 수십 년간 해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손상예방협회 배석주 사무총장을 SK 브로드밴드 김석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부산 남구 문현동의 한 3층 건물. 이곳은 4분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부산을 국제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 뜻을 모은 사람들이 만든 대한손상예방협회입니다. 15년째 협회를 이끌고 있는 배석주 사무총장은 전 1339 부산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운영한 30여 년 경력의 응급처치교육 전문가입니다. 응급처치를 알고 있으면 누군가가 갑자기 사고나 응급진환으로 쓰러졌다. 이때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모르면 우왕좌왕 막 119 불러라 당황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것 때문에 첫 번째가 국민들 교육이다. 1339에서 20여 년간 받은 응급전화만 34만여 건. 이후 협회에서 배출한 교육생은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부산 시민 3명 중 1명이 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교육 효과는 현장에서 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서구의 모 중학교, 제가 선생님들 교육을 나갔는데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 체육 선생님이 좀 일찍 나왔어요. 운동장에서 2학년들이 야구 게임을 하다가 포수를 맡은 애가 자기 보호장구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고 포수를 했는데 힘차게 들어오는 야구공에 탁 추는데 이게 빗 맞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을 정통으로 때려버렸죠. 윽 하면서 벤치로 올라가가지고 이 의식을 잃었는데 그때 마침 교육을 마치고 나오시던 체육 선생님이 그걸 맞는 것도 봤고 쓰러지는 것도 봤어요. 바로 달려가 갖고 방금 배웠죠. 싱싱한 상태죠. 바로 가 갖고 의식호흡 없으니까 119 불러라 해놓고 가슴 눌리다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제가 학교 건물 뒤편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달려가 보니까 호흡이 돌아와 있습니다. 협회 강사는 10여 명. 이들은 상설 무료 교육은 물론 학교나 직장 등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라톤 대회 등 각종 행사에도 응급의료 서비스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연간 지원되는 교육 예산은 9천여만 원. 나머지 운영비는 강사들이 받은 교육 수당 일부와 기부나 후원금에 의존할 만큼 힘든 형편이지만 보람은 큽니다.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교육은 법제화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교육은 매년 한 번씩 교육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교육은 하는 학교가 있고 하지 않는 학교가 있거든요. 반드시 학생들 교육이 의무적으로 되어서 점진적으로는 전 국민들이 이 교육을 받고 심장마비 환자 소생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2차 손상을 예방하는 것, 그걸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오직 흥기를 걸어온 배석규 사무총장. 그와 함께 협회를 이끄는 강사와 후원자들의 바람대로 전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대한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두고 이견을 빚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 중재에 나섰습니다. 예산 분담 주체를 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거듭되면서 올 하반기 김 의장은 16일 의장 접견실에서 장한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양 기관 소관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대한교육기관 급식예산 분담 관련 정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분담을 둘러싼 두 기관의 법적, 재정적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예산 분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김 의장은 아이들 식사가 책임 공방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협의와 결단에 나서 조속히 해법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 가격이 1년 전보다 18%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조사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동향을 보면 지난 5월까지 1년 동안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 4,360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8.05% 상승한 건데요. 같은 기간 10.85%가 상승한 수도권, 3.18%가 상승한 전국 상황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 5월까지 1년 동안 전국 민간 분양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1,897만 원이었고 수도권은 2,873만 원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사랑 상품권인 인천이읍의 캐시백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결제액의 10%, 3억 원 초과해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5%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는 연매출 3억 원 초과해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소비한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캐시백 비율이 5% 이하일 경우 전액 시비로 지급해야 하지만 7% 이상일 경우 국비 2%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 구간은 이미 국비 2%가 지원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1차 추경 예산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천억 원 중 296억 원을 최근 배정받았습니다. 여기에 올해 인천이음 캐시백 관련 시예산 1,054억 원을 집행할 계획인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과학중점학교 14곳을 신규 지정합니다.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는 과학과 수학에 관심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과학중점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로 도내 일반고 50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공모 신청을 받아 다음 달 14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3년 동안 도교육청 지원을 받아 과학과 수학, 정보교과 이수를 강화하고 연간 30시간 이상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